자, 이제 시행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자가 나오네요. 234페이지입니다. 우리 장소를 정했으면 누가 하려는지 4배 시행자가 딱 나옵니다. 칠판 보시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소를 정했으면 누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시행자가 꼭 나옵니다. 시행 파트 첫 번째 시행자가 나옵니다. 항상 모든 사업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첫 번째 제일 먼저 할 것이 개발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개발 계획에 맞는 개발할 장소,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소를 정해서요. 그러면요, 여기 있는 개발 계획에 맞게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사업의 시행할 자를 또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또 다음 시간 보시면 이제 시행자 중에서 이제 요들이 계획에 맞게 구역을 이쁘게 설계합니다. 장소는 정했지만 장소 안에서 이쁘게 여기는 주택 지역들, 상가 지역들, 또 공장 지역들, 또 도로망을 형성한다 등등 이쁘게 구역을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실시 계획을 작성한다랍니다. 여기까지 작성되어지고 인가가 되어지면 이제 사업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보시고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요, 이제 정해진 장소에서 누가 사업을 할 것이냐, 사업의 시행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항이 이제 나올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시행자입니다. 시행을 누가 하느냐, 시행의 원칙입니다. 원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 원칙은 이 사업의 지정권자 있죠, 행정청입니다. 직접 사업을 한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바로 시, 도시사 또는요 대도시의 지장이 지정하듯이 사업을 시행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또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정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할 수도 있다. 본문에 표현 없어도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외에는 시행할 자들이 원하고 신청을 한다면 시행할 자를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서 딱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보시면 이제 지정자 보시면 대부분 다 공공시행자도 나옵니다. 토지공사 등의 공공시행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민간시행자도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준비해서 요청을 한다면 요건을 갖춘 자한테 시행권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주 많은 기한이 쭉 나옵니다. 근데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시행자가 있다 하고요. 민간단체나 민간자도 시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요 민간 가운데에서는요,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대토지 소유자들은요, 토지 소유자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토지 소유자들이 또 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뭐냐, 바로 개발조합입니다. 이 도시개발조합인데 이 조합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참 많은 시행자가 있다만 아시고 상세한 내용은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때입니다. 이때. 자, 여기 보시면 요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왼쪽에 보시면요, 지정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지정을 받으면 시행을 할 수 있다 라면서 박스가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보시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그 안에 보시면 박스 안에서도 이제 1, 2, 3, 4번까지가 공공시행자고 5번부터는 전부 다 민간시행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특히 5번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 나오죠. 자,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보시면 이 사업도 보시면 사업 시행 방식에서 환지 방식의 사업을 하든지 또 수용 방식이든지 모두 다 이 사업의 시행권을 따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입니다. 수용 방식의 시행자가 되고자 할 때는요,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저번 시간에 보시면 수용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가 제한할 때에는 제한 자체에서부터 토지 면적 2분의 1을 소유하고 3분의 2의 소유자 동의 받아와야 제한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것이 또 바뀝니다. 아까 저희가 이 토지 소유자들이 수용 방식의 제한을 할 때의 요건은 있습니다. 제한 요건 보시면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자한테 동의를 받을 것이고, 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용 방식일 때. 그런데 이 수용 방식의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인 또 순서가 바뀝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박스 안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안에 보시면 수용 사용 방식일 때는요,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요 3분의 1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는요 3분의 2의 동의 2분의 1까지만 소유했을 때 제한이 가능했지만 시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이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한테만 시행권을 부여해준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한할 때의 그 요건이 앞에 나와 있었죠. 우리 구역지정 제한할 때 토지 소유자들이 수용 방식에 제한할 때는 요건이 좀 강화된다 했습니다. 보통의 민간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어떻습니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근데 이 수용 방식의 시행 제한할 때에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대한 동의뿐 아니고 2분의 1을 소유한 자가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시행자가 되고자 할 때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까지 더 많이 확보해서 소유하고 있어야 시행권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5번의 박스 안에 있습니다. 확인만 또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시고 6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라면 조합이 나요. 조합이 나오는데 조합 안에 관록에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조합이 시행자가 될 때는요, 반드시입니다. 조합은요, 관록안에 보시면 그 구역 전부입니다. 전부가 수용 방식이 안 됩니다. 전부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한해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관록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요, 6번에 보시면 그런 말 나와 있죠. 조합할 때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한한다는 말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이 나올 때는 항상 구역 전부가 환지 방식일 때 한해서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요. 보십시오. 자, 지정할 때 우선적으로 자,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우선적으로 지정하게 되어져 있는 시행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은요, 이제 다음 장을 넘기시면 나옵니다. 보세요. 다음 장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23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는 박스 내용 다 무시하십시오. 자, 보시면 236페이지 2번입니다. 자, 원칙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지정한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조합은 항상 전부 환지일 때만 나옵니다.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전부 환지 방식 사업 시행 일때입니다. 이때 보시면요, 우선적으로 원칙입니다. 원칙은 토지 소유자들 단체를 지정하거나 또는요, 설립한 조합을 지정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역 전부 환지 방식이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확인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근데 또 예외 나오죠? 예외입니다. 근데 전부 환지였어. 근데 이들 조합 측에서 뭔가 문제 있으면요, 당신들이 할 마음이 없구나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랄 때, 이때 보시면 이제 지신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지방공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탁회사가 딱 나옵니다. 신탁회사가 나와요. 그래서 지신, 특히 첫 번째 나오는요,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그걸 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전부 환지일 때 원래 원칙은요, 자체적으로 토지 소유자, 주민들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다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오른편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오른편에 보시면 박스에 1, 2, 3번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1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시했는데, 이때부터 1년이 되어도 시행자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환지 방식일 때는요, 일단 개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주민 동의를 구해야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했었는데, 그때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동의했었는데, 그러면 자, 환지 방식이니까 당신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게 이미 예견이 되어진 사항인데 불구하고 1년이 되어도 시행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할 마음이었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발 계획 보시면, 자,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이미입니다.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이미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동의했었는데 이때부터 1년이 되어도 준비를 해서 시행자 지정 신청이 필요한데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확인 딱 되어지면 당신들 할 마음이 없다 해서 바로 이쪽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사항을 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또 2번과 3, 2번은 통과하시고 3번 보시면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과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처음부터 지방장 등이 하는 것을 동의했을 때는 처음부터 지방관공서한테 맡길 수도 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2분의 1과 2분의 1대 2분의 1, 2분의 1 나옵니다. 항상 이 부분요, 앞부분에 먼저 면적이 나오거든요. 면적의 2분의 1, 뒤에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3분의 2, 2분의 1 나왔다. 항상 앞부분에 면적, 뒤에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수용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 제한할 때는 토지만 나오는 경우, 이 경우 말고는 전부 다 항상 한 개만 나오면 면적이고 둘 나오면 앞에는 면적 뒤에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 경우만 둘 다 토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부 다 항상 한 개 나오면 면적, 둘 나와도 앞에는 면적, 뒤에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분의 1, 2분의 1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지방장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2분의 1, 2분의 1 나옵니다. 자, 이제 오른편 밑에 3번 보십니다. 중요한 건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조합들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조합이 시행권을 딱 올려면 미리 시행자가 되려고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설립되어져 있어야 시행자를 지정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설립 딱 나옵니다. 참 중요한 사항이죠. 저번 시험은요, 개발조합 편에서 지문 한두 개를 다른 문제에 있는 걸 포함하면요, 세 문제가 조합 편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 조합입니다. 여러분들 공부에서는요, 조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개발 조합, 정비사업 조합, 주택조합에서 조합은 다 중요하고요. 항상 4개, 5개 시험에 꼭꼭 나오는 사항입니다. 전체에서 10분의 1 이상이 조합편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개발사업을 하는 바로 도시개발조합이 있다랍니다. 있어요. 이 도시개발조합이 딱 나올 때는 항상 개발조합이 딱 나오면 이 사업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구나 이렇게 먼저 확인하시고 보시면 쉽습니다. 전부 환질되만 조합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자, 그래서 이 조합도 이제 활동을 할 때는 먼저 요건을 갖추고 설립되어야 된다. 설립을 위해서 설립인가를 받는다랍니다. 설립인가입니다. 조합의 설립인가는요, 제가 판사하고 나서 찾아보겠습니다. 판사부터 하고 딱 찾아볼게요. 설립인가는 이제 이 구역을 정해준 자,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 국토장관,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가는요, 이 조합은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가 받으면 바로 활동을 못합니다. 이 조합은요, 법인적 획득을 위해서 인가 받으면 다시 30일입니다. 30일 안에 법인 요건을 갖추고 법인격 등기, 법인 성립 등기입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법인 성립 등기를 해야 된다랍니다. 이 등기해야 법인으로서 성립이 딱 되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일 인가 받으면 30일 안에 그 사무실에 있는 그 해당 지방 법원 가가지고 등기소에서 바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소는 법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조합 설립인가 받기 위한 조건은 뭐냐? 갖고 합니다. 자, 먼저 7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 대표자입니다. 7명 이상 토지 소유자가 모여가지고 정관이란 것을 작성을 한 다음에 전체 구역 안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설립 동의 참 중요한데요. 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다음에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 소유자 전체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질 때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요건을 갖추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 받으면 이제 조합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등기하면 이제 활동을 하고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요, 요 조합의 구성원들, 조합원은 누가 될 것이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조합원. 자, 조합원은요,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다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여기 조합 설립 동의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 의무를 묻지 않고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이거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하든 하지 않든 묻지 않습니다. 어떤 성년, 미성년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 안에서 토지 소유자, 즉 소유권자이면 다 당연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당연조합원이 딱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어떤 권리가 발생하고요,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나와요. 권리는 뭐냐면 이제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어결권이 나옵니다. 토지 면적이 크든 작든 그는 묻지 않고 공이 다 평등한 어결권을 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평등한 어결권이 나온다랍니다. 어결권 행사하든 하지 않든 권리는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평등한 어결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의무사항이 또 나옵니다. 의무사항은 뭐냐면요. 자, 싫든 좋든 간에 요 조합의 활동 비용이면 각종 어떤 활동 비용의 부담 업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만약에 이들이 동의 안 했으니까 나 비용 안 내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촉구, 최고합니다. 근데 응하지 않죠? 강제로 압류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싫으면 팔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합의 어떤 설립이 되어지면 일찍 힘을 줍니다. 법에서.
자, 또 전체 조합원을 대표해서 활동할 임원들을 또 선출합니다. 임원을 선출해요. 임원은 이제 조합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가운데에서 선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합원 중에서.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이하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임원 보시면요. 우리 조합장 한 분이 있습니다. 또 이사와 감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데 이 조합장 한 분인데 이사 감사는요. 그들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대로 명수를 둘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요 임원들이 큰 문제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요. 조합장 임원했다. 조합장 했다 하면요. 보통 한 조합장 하면 주머니에 한 몇십억씩 돈을 챙길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시행사와의 결탁을 통해 가지고요. 시행 대행사와의 결탁을 통해 가지고 각종 많은 그걸 챙기는 상당히 그런 식의 부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제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성년자는 임원이 안 됩니다. 또요. 과거에 검치산자였죠. 이거 지금 피성년 후견인이죠. 검천자 안 된다. 또 한정치산자, 피한정 후견인 또 안 됩니다. 또요. 파산 선고 받고 아직 복권이 안 된 분들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금 한파 안 돼요. 또 어떤 형이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 면제 종료 출감한 지가 아직 2년 안 되신 분들, 또 어떤 형이든 집행 유예 중인 자분들은요 임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임원이 될 수가 없다랍니다. 미금 한파 2년 유예입니다. 만약에 임원들이 여기 해당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 바로 임원장이 해임됩니다. 해임되는데 해당 딱 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자, 또 기타 보시면 우리 임원들 조합장 딱 보시면 조합장은요 보시면 각종 어떤 전체 회의, 전체 총회 의장이 됩니다. 의장이 될 것이고 또 대의원회에 또 의장이 됩니다. 의장이 될 것이고요. 또 전체가 이사들 모인 이사회에서도 의장이 된다. 총회 의장, 대의원회 의장, 이사회 의장 다 공이 의장이 다 됩니다. 그런데 임원 보세요. 혹시나 또 조합원이 세 번째입니다.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다면 전체 조합을 대표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으면 대의원회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의원은요, 전체 주민총회, 전체 조합원 총회의 일부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일부 대신 결정한다. 대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이 대행할 수가 있는데 대행하지 못하는 금지하는 항목이 있어요. 총회에서만 하는 사항이 있다. 금지 항목이 5개 나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정계임합판 이렇게 부릅니다. 정관의 개정과 변경은 총회에서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개발계획입니다. 개발 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총회에서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발계획. 그 다음에 정계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요 총회에서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계 조합의 합병입니다. 합병과 조합의 해산 총회에서만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환지계획입니다. 환지계획. 요 환지계획 작성과 변경은요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해서 정계 임합하는 총회에서만 전체 조합은 다 모인 가운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 대회에서 대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틀입니다. 요 틀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첫 번째 설립 인가의 절차가 1번에 나와 있죠. 반가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다. 되고요. 밑에 보시면 관련 2번에 인가 받기 위한 동의요건 딱 나와 있죠. 면적 3분의 2와 소유자 2분의 1 딱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동의자 산정 방법 이런 상들은 다 다음에 보는데 간단히 여러분 훑어보시면 이 얘기입니다. 조합원수 산정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일단은 그 수에 구규시입니다. 그 구역 안에 구규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그 토지면적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지만요. 일단 사적인 토지 동의 다 받아보고 미달될 때 안에서 그 뒤에 보충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포함은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집합 건물 있죠. 구분 소유권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은요. 각각 한 명씩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토지나 건물을 공유한 자가 있다라면요. 대표 한 명으로만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입니다. 근데 또 있어요. 보시면 2개 이상을 그 안에서 토지를 소유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면적은 몰라도 명수는 한 명으로 본다. 이 얘기가 거기에 있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조합에 성립되어 있죠. 법인 등기까지 해야 성립된다 해서 설립 인가가 되면 30일 전에 법인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구성원으로 해서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이면 당연 조합원 된다가 나와 있습니다. 권리의무 나와 있죠. 평등한 얼큰과 결정 필요한 경비 부담 의무가 있다.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일 밑에 3번의 2를 보시면 나와 있죠. 관할 시군구한테 징수를 의뢰할 수가 있다. 세금 체납하듯이 압류해서 경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요, 이 공공자들이 시군구한테 무슨 징수를 의뢰를 많이 합니다. 공공끼리는요 2% 떼어줍니다. 근데요 민간이나 조합이 의뢰했다 할 때는요 4% 떼어줘요. 그래서 오른편 보시면 100분의 4 보이시죠? 그래서 이 조합은 민간단체니까 뭔가 징수를 의뢰하면 그 의뢰한 비용의 4%를 수료주게 돼 있다. 4%입니다. 저번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4%입니다. 공공끼리는 2%, 민간은 4% 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합의 임원 보시면요, 조합의 임원을 둔다 해서 자 총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자, 조합장 한 명과 이사 감사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직무 보시면 조합장은요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저번 24회 때 나온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그 밑에 리얼 보세요. 리얼은 저번 시험에 나왔던 상입니다.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어떠한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요 항상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사가 한 데에도 조합장이 아니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 문장 또 리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3 보시면 겸임금지 나와 있죠. 그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직원도 할 수 없고 또 같은 목적의 다른 어떤 개발조합의 임직원도 될 수 없다는 것이 또 밑에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서 미금 한파 2년 유예가 또 밑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총회 결상들 참 많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사항 알 필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시면 대의원에 나옵니다. 대의원에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내용 들으시고요. 둘 때는요 그 조합원 수의 10% 이상으로 둔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대의원에는 총회 권한상을 대행할 수 있다. 이것이 원래 목적인데 총회 권한상을 대행하지 못하는 항목이 또 이 정계 임합판에서 지금 박스에 기형, 이연, 디귿, 열, 미음 나있죠. 중요한 상이니까 별표를 딱 해주세요. 제발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입니다. 이렇게 시행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행자들이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요, 시행자를 또 바꿀 수 있다. 중간에 또 변경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요 사안은요, 여러분들 상세히 보지 마시고, 이것도 문제풀이 할 때 볼 것인데요. 특히 이것 중에 하나만 딱 먼저 보신다면, 박스 안에 4번 사항 보세요. 4번 사항입니다. 4번 사항 또 조합 문제가 나옵니다. 구역 전부 환지 방식이어서 조합으로 시행자를 지정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구역 지정했는데 1년이 되어도 실시 계획에 인가 신청을 못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요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저 조합이나 환지 방식 딱 나면요 처음부터 지정해 준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환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난 날로부터 1년이 되어도 신청을 못하면 시행자 다른 사람 지정한다 했습니다. 근데 신청을 통해서 시행자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때부터 1년 되어도 실시 계획에 인가 신청을 못할 때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4번에 있고요. 1년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제일 위에 박스 안에 1번 보시면 모든 사업 시행자 실시 계획까지 인가가 되었는데 2년 안에 착수를 못하고 있다. 그럼 시행자 바꿀 수 있다. 1번과 4번만 딱 체크를 딱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오른편 보니까 3번과 4번은 보시는 사항이 아니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장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또 다음 장에 5번 보십니다. 행정심판. 여러분 조합이 말입니다. 환지 방식이어도 사업신뢰가 딱 되어지면요. 이것도 행정 업무를 집행하는 어떤 위임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조합에 대해서부터 불만이 있다 싶으면요. 이 조합을 지정해 준 자한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하는 모든 처분 발표도 행정처분으로 봅니다. 이때는요. 그 이의제기라든지 행정심판 제기는 이 사람을 시행자로 지정해 준 자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된다. 이렇게 5번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제 이번에 실시계획이 나오네요. 자 이제 시행자가 이어서 이제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서 제가 10분 쉬겠습니다. 잘 짚어보세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모든 시행자가 딱 정해지면 그 모든 시행자들이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왼편에 보시면 지금 칠판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시행자편은 조합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조합편은 꼼꼼하게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되어진 자들이 이 구역을 개발계획에 맞게 이쁘게 설계한다.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요 실시계획입니다.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상세한 사항이 담겨 있는 바로 공사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요 작성은 누가 하느냐? 당연히 모든 시행자들이 작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자, 두 번째입니다. 작성할 때 작성에 기준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필요합니다. 두 개 나옵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항상 모든 계획들은요. 위에 있는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계획 수립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 계획 바로 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개발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실시 계획은요. 바로 위에서 계획이 뭐냐? 바로 개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에 맞게 수립하라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보시면요. 첫 번째 보시면 위에 앞서 세운 큰 어떤 발치에 큰 어떤 그림 바로 개발 계획 여기에 맞게 여기에 부합되게 실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다 합니다. 또요. 두 번째 보시면 아까 저희가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상세한 계획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이 언제냐? 바로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정해진 요 구역을 어디는 주거지역 제2종 일반이다. 그 다음에요. 어디는 준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또 도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다. 공장 부지다. 또 2종 일반 주거다. 1종 전용이다. 이같이 상세한 사항이 담겨집니다.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 바로 요 실시 계획 속에 포함이 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요 사항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한 요 실시 계획을 다시 인가 신청한다랍니다. 인가 받습니다. 작성하지만 세 번째 보시면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지정해 준 자한테 작성한 그 실시 계획을 인가 신청해서 요들이 발표 고시를 했을 때 이제 공사 착수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요 인가 고시 했을 때 좀 효과입니다. 네 번째 것의 효과는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요, 보세요. 정해진 구역을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합니다. 이쪽은 보니까 이쪽은 만약에 아파트를 짓겠다. 아파트 목적을 위해서 제2종 일반주거로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요 중간중간에 이쪽은 걸린 상업지역을 만들어준다. 이것도 걸린 상업지역이다. 또요, 그 사이에 이 도로망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 도로의 설치 뭡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결정. 그 다음에 조금 다시 우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짓겠다. 그 뭡니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배정한다. 또 보시면 저게 뭐 공원을 설치한다. 공원,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한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용용용 기도 정지립 용도 지역 결정. 그다음에요. 기반 시설 설치 결정 등 뭡니까? 다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속에 만약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요 계획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라면 바로 요 발표한 요 인가 고시함과 동시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된 걸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전 관리 계획 내용들이 이것으로 변경되어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작성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용도 지역을 배정하고 도로 설치하고 전부 다 기반 시설 까는 등등 각종 어떤 중요한 시설 설치 등들 도시군 관리 기호로 결정한 사항을 따로 절차 안 밟아도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중요한 사항이 또 등장한다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편에 보시면요. 자,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하고 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것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또요. 밑에 3번 보시면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는다.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또 오른편 딱 보시면요. 4, 5, 6번은 4번, 5번 넘어가시고 6번 보시면 작성한 요 실시행 고시하게 되어 있다. 6번 나와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큰 2번 효과 딱 나와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상이 포함이 되어서 발표가 되어지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 같은 걸로 본다. 중요한 사항이 또 1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딱 되어지면 지형 도면을 또 상세한 사항을 작성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법에 보시면 2년 안에 한다 되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요. 이 사업 시행기한 안에 천천히 하면 된다. 사업 시행기한 내에 하면 된다. 이렇게 이번에 또 나와 있으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는 보실 것이 없습니다. 공사 감리. 요건요. 이 개발법은 보는 사항이 아니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자, 또 그 다음 장 가시면 이제 사업의 시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